어제 리야드의 킹 파이살 전문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의사가 재간에서 발견된 악성 종양은 사우디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도 어렵다는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사는 33세 파하드 알사우드입니다. 아람코 석유회사에서 석유공학 엔지니어로 일하며 알라의 축복 속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받은 그 진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마지막 희망으로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보라며 몇 개국을 추천했는데 그중 가장 강조한 나라가 믿기지 않게도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의사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작은 동양 나라가 무슨 의료 기술이 있다고?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병원보다 낫다니? 한국은 그저 싸구려 자동차나 만들고 이상한 노래 부르며 춤추는 연예인이나 키우는 후진국 아니었습니까? 석유 돈으로 최고의 의료진을 모시는 우리나라보다 의료 수준이 높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서구 선진국도 아니고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를 믿고 제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가 한국 의사들은 실험쥐 취급하며 외국인 환자들에게 위험한 시술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한국 의사들이 영어도 못하고 아랍어는 더더욱 모른다며 의사소통도 안 될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한국 병원은 비위생적이고 의료사고가 많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양 의학이 최고라고 배워왔는데 동양의 작은 나라가 뭘 안다고 감히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게다가 한국은 전쟁 후 폐허에서 겨우 벗어난 지 몇십 년 되지 않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는 웃으면서 제 선입견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간 질환 치료 성공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 간암 5년 생존율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믿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던 저는 결국 인터넷에서 한국 의료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저 같은 환자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한국 의료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한국 의학의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저는 목숨이 달린 문제라 한국행을 결정했지만 내심 이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못할 거라는 강한 불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도 끊임없이 후회가 밀려왔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왜 세계 최고인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나 독일 병원이 아닌 한국을 고집하냐며 마지막까지 만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한국은 의료 후진국이라며 그곳에 가면 외국인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무서운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사우디 왕립병원 의사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13시간의 비행 내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충격적인 놀라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제다 국제공항보다 3배는 더 크고 깨끗하며 모든 시스템이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는 모습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제 의료 목적을 말하자 직원은 미소와 함께 의료관광 전용 창구로 안내했고 단 5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강남의 병원까지 가는 고급 리무진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정비된 8차선 고속도로와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 그리고 마치 미래 도시처럼 솟아있는 첨단 건물들은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은 제가 방문했던 뉴욕, 런던, 파리보다도 더 현대적이고 깨끗한 도시였으며 도로 위의 차들은 모두 현대, 기아, 제네시스 같은 한국산 자동차들로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관부터 7성급 호텔 같은 화려함과 우아함을 뽐내는 건물이었고 로비에 들어서자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첨단 의료 장비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접수 데스크에서 유창한 아랍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한 한국인 간호사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와 예절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외국인 환자 전용 VIP 병실로 안내받았는데 내부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럭셔리했고 심지어 할랄 음식 전용 메뉴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미국 하버드 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세계적 의학 저널에 간 질환 관련 논문을 30편 이상 발표한 세계적 권위자였으며 저의 의료 기록을 이미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저의 간 종양에 대해 사우디에서 받은 진단보다 10배는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고 이미 비슷한 케이스를 500건 이상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최신 AI 의료 시스템을 통해 제 종양의 3D 모델을 보여주며 한국에서 개발한 최첨단 로봇 수술 장비로 성공률 97%의 수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한국 의료를 무시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갖춘 이 나라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검사가 시작되었는데 사우디에서는 최소 2주가 걸리는 종합검진이 단 하루 만에 모두 완료된다는 계획표를 받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전 8시부터 시작된 검사는 오후 4시에 모두 끝났고 그것도 사우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첨단 장비들을 사용해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MRI 촬영 시간이 사우디에서는 45분이 걸렸는데 한국에서는 단 10분 만에 끝났고 해상도는 3배 이상 선명했던 것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진행하는 의료진들은 모두 영어는 물론 일부는 아랍어까지 구사했으며 각 검사의 목적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어 전혀 불안함 없이 모든 과정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모든 검사 결과를 들고 담당 교수가 찾아왔는데 사우디에서 받은 진단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장비로 정밀 검사한 결과 제 종양은 악성도가 낮은 초기 단계로 로봇 수술을 통해 완전 제거가 가능하며 성공률은 98%에 달한다는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수술이 사우디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매우 일상적인 시술이라는 점이었고 수술 후 입원 기간도 단 5일에 불과하다는 설명에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수는 한국이 개발한 다빈치 XI 플러스라는 최신형 수술 로봇으로 5mm 크기의 작은 구멍 4개만 뚫어 모든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 흉터도 거의 남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 K-med AI가 수술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최적의 수술 경로를 제안해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에 저는 그저 경이로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수술 비용이었는데 미국에서 같은 수술을 받으면 최소 15만 달러가 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3만 달러 정도로 5분의 1 수준이라는 설명에 저는 의심스러워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다른 중동 환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에서 온 부유층 환자들이 모두 미국이나 유럽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뛰어난 의술과 합리적인 비용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한 석유회사 임원은 자신의 간암 사기를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한국에서는 성공적으로 치료받아 5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카타르의 왕족 일원이라는 환자는 이미 10년째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중동의 많은 부유층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의료에 대한 제 무지와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점점 더 깨닫게 되었고 수술을 앞둔 불안감도 차츰 기대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병실에 비치된 태블릿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한국은 OECD 국가 중 CT, MRI 등 첨단 의료장비 보유율 1위, 간암 및 위암 치료 성공률 세계 1위, 의료 로봇 기술 세계 3위 등 놀라운 의료 강국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발전한 배경에는 빨리빨리 문화와 함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한국인들의 국민성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접하며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완전히 잘못됐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수술을 앞둔 밤에도 이상하게 안심이 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긴장감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안고 수술실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마치 우주선 내부와도 같은 첨단 의료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8개의 대형 모니터, 수술 로봇, 3D 내시경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음성 인식 시스템까지 사우디 최고 병원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미래 의료 시스템의 결정체였습니다. 수술팀은 교수를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두가 영어로 소통하며 저에게 각 단계를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마취 전에는 이슬람식 기도를 할 시간까지 배려해주는 세심함에 감동받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느낀 첫 감각은 놀랍게도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고, 간호사는 로봇 수술 덕분에 최소 절개로 진행되어 회복이 매우 빠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술 후 단 30분 만에 저는 스스로 앉을 수 있었고, 6시간 후에는 병실 내 화장실까지 거뜬히 걸어갈 수 있었는데, 이는 사우디 의사가 예상한 수술 후 2주간의 침상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술 다음 날 집도의가 가져온 3D 홀로그램 영상이었는데, 실제 재간 내부의 수술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종양을 완벽하게 제거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교수는 한국의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개발한 신약을 사용해 재발 가능성을 5%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약물은 아직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승인받지 못한 혁신적인 치료제라는 설명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병실에서 치료를 받는 5일 동안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환자 중심적인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2시간마다 정확히 병실을 방문해 상태를 체크했고, 식사는 할랄 인증을 받은 최고급 식재료로 영양사가 직접 설계한 맞춤형 메뉴로 제공되었습니다. 병실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의료진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했고, 모든 검사 결과와 처방이 디지털화되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우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진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입원 중에 만난 한 간호사는 한국 의료진들이 매년 200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받고 매달 최신 의료 기술과 논문을 공부하는 스터디가 병원 내에서 운영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모든 상급 병원은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중증 환자의 경우 헬리콥터로 15분 이내에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퇴원 전날, 담당 교수는 제 수술 사례를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게재할 예정이라며, 한국에서 개발한 새로운 수술법과 약물 치료의 효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간 질환 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히 로봇 수술과 맞춤형 항암제 개발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앞서고 있다는 자부심 넘치는 설명에 저도 모르게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퇴원 당일 제게 전달된 것은 500페이지가 넘는 정밀한 의료 보고서와 함께 향후 5년간의 건강관리 계획, 그리고 24시간 연락 가능한 전담 의료진의 연락처였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퇴원 후에도 매주 화상으로 담당 의사와 상담이 가능하고 6개월마다 한국을 방문해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VIP 의료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저는 한국 의료에 대한 처음의 의심과 편견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깊이 반성하며 이 놀라운 경험을 사우디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우디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을 자세히 기록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비결이 단순한 기술력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한국의 의사들은 사우디나 서구의 의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교육 시스템으로 양성되는데, 의대 입학부터 전공의 과정까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최고의 인재들만이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대생들은 평균 16시간 이상의 공부를 10년 넘게 지속하며 전공의 과정에서는 주 120시간이 넘는 수련을 받는다는 사실에 저는 그저 경이로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디지털화하여 AI로 분석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20년 전부터 구축해왔는데, 이는 미국이 최근에서야 도입하기 시작한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의료기술 발전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여 GDP의 5%를 의료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로봇 수술, 정밀의학, 재생의학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의료 로봇 레보아이는 인간의 손보다 10배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며 원격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 사우디의 오지 병원에서도 서울의 명의에게 수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의료 비용이 미국의 5분의 1, 유럽의 3분의 1 수준으로 경제적이면서도 의료의 질은 오히려 더 뛰어나다는 점이었고, 이는 한국의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덕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료 관광객만 해도 한국은 매년 50만 명 이상을 유치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에서는 왕족과 고위 인사들이 비밀리에 한국에서 치료받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었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제 치료 경험을 SNS에 공유하자 사우디 전역에서 한국 의료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의사들의 탁월한 의술과 첨단 의료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한국 의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 의료진들이 단순히 치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문화적 배경과 종교적 신념까지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점이었고, 이는 글로벌 의료에서 한국이 가진 특별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우디 보건부 고위 관계자인 사촌에게 이 경험을 공유했고, 그는 한국과 사우디 간의 의료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3개월 후 한국의 의료진들이 리야드에 방문해 의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관들은 사우디의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심지어 한국식 스마트 병원 모델을 사우디에 도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1년에 2번씩 서울을 방문하고 있으며, 매번 방문할 때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또 한 단계 발전해 있는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문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인공간 기술을 직접 목격했는데, 이는 간 이식 없이도 손상된 간 기능을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전 세계 의학계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미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치료법으로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최고 병원들도 아직 시도하지 못한 첨단 의술이라는 설명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제는 제 생명의 은인이 되었고, 한국은 단순한 치료국가가 아닌 전 세계 의료의 미래를 선도하는 진정한 의료 강국임을 온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의학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저는 그들의 의료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의학은 2000년이 넘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쇄된 의학서적 의방 유취를 1445년에 편찬했으며, 이는 유럽보다 200년이나 앞선 것으로 무려 365권 총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의학 백과사전이었다는 사실에 경외심마저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선시대의 의서 동의보감이 이미 현대의학이 증명한 순환기 시스템, 면역체계, 뇌의 기능 등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어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깊은 의학적 전통 위에 한국은 현대 서양 의학을 완벽하게 접목시켜 동양의 전인적 치료 철학과 서양의 첨단 의료 기술을 융합한 독특한 의료 문화를 형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의사들의 탁월한 손재주와 섬세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젓가락 문화와 세밀한 손놀림을 요구하는 전통 공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의료 분야에서는 신속한 진단과 효율적인 치료로 이어져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개월 걸리는 진단 과정을 단 며칠로 단축시킨 혁신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의료 정보화를 추진해 전국 모든 병원의 의료 기록이 디지털로 통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어느 병원을 방문해도 환자의 완전한 의료 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년 전에 이미 구축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 혁신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 중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로 한국 의대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최상위 1%의 성적을 유지해야만 입학이 가능한 극도의 경쟁 속에서 선발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평생 공부하는 문화가 있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들도 매년 수백 시간의 추가 교육과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헌신적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측면에서도 한국은 혁신적인데 3분 진료라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AI 기반 예진 시스템과 세밀한 사전 검사를 통해 실제 의사와의 대면 시간은 짧지만 총체적인 진료의 질은 오히려 더 높게 유지하는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발전에는 고도의 IT 기술이 큰 역할을 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이 의료 장비에 접목되어 더 정밀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이 의료기기 시장에 적극 투자하면서 한국은 이미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고 특히 초음파, MRI, CT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통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의학의 또 다른 강점은 임상시험과 신약 개발 속도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5년에서 10년 걸리는 신약 개발 과정을 한국에서는 절반의 시간으로 단축시키면서도 안전성과 효과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이런 한국 의학의 성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비전과 투자, 그리고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혁신 정신과 장인 정신이 결합된 필연적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비용 대비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며 특히 암 치료 성공률과 응급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사우디 의료계 지인들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우디 보건부는 한국의 스마트 병원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학의 현재도 놀랍지만 미래 의학 분야에서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혁신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더욱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디지털 치료제라는 완전히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 앱과 AI를 통해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미국 FDA보다 2년 앞서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5G 스마트 병원을 구축해 환자의 병실 침대에서 MRI, CT 등 대형 검사까지 모두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는 환자가 병실을 옮기지 않고도 모든 치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혁명적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의료 AI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는데 특히 서울대병원이 개발한 AI 진단 시스템은 피부암, 폐암, 간암 진단에서 인간 의사보다 14% 더 정확한 진단율을 보여 세계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개발 중인 나노의학으로 머리카락 두께의 1만 분의 1 크기의 나노 로봇이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암세포만 정확히 찾아내 치료하는 기술이 이미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또한 바이오 프린팅 기술의 선두주자로 인체 장기를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미 간, 신장, 심장 등의 장기를 인공적으로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자의학센터를 설립해 양자 컴퓨팅을 의학에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 이는 현재 의학적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차세대 의료혁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의료 분야에 2030년까지 100조 원을 투자하는 바이오 헬스 국가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는 사우디의 석유 산업 투자보다도 큰 규모로 의료를 국가의 핵심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와 혁신 덕분에 한국은 이미 개인 맞춤형 유전체 의학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단 10ml의 혈액만으로 100가지 이상의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는 혁신적인 검사법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특히 감명 깊었던 것은 한국의 의료 기술이 단순히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의료 비용을 지속적으로 낮추며 모든 사람이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원격 의료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5G 네트워크를 활용해 북극의 과학기지나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서울의 최고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수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이 개발한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스템과 AI 기반 역학조사 앱은 전 세계가 벤치마킹한 혁신 사례였으며 이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서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병원들은 환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은 환자가 내원하는 순간부터 퇴원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완벽하게 관리하는 스마트 페이션트 전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의료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차원을 넘어 환자의 삶의 질과 경험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총체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치료의 차원을 넘어 케어의 철학이 깊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한국인들의 정신이 의료 분야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사우디 내 한국 의료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더 많은 사우디 환자들이 한국의 뛰어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것이 제 생명을 구해준 한국에 보답하는 작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이제 저는 단순히 건강을 되찾은 것을 넘어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까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치료 이후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책을 읽으며 이 놀라운 나라의 발전 비결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마치 한국인이 된 것처럼 한국의 모든 것을 찬양한다며 놀리기도 하지만 생명을 구해준 나라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함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SNS 계정 사우디에서 온 한국 의료팬은 팔로워가 10만 명을 넘었고 한국 의료에 관심 있는 중동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경험담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 계정을 통해 저는 매월 최소 10명 이상의 중동 환자들이 한국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그들 모두가 한국에서 놀라운 치료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리야드의 한 방송국에서는 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방영했고 이를 본 사우디 국왕은 한국과의 의료 협력을 더욱 강화하라는 칙령을 내렸으며 실제로 5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의료 기술 도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처음에 한국행을 극구 반대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보다 더 열정적인 한국 문화 팬이 되어 한국 드라마를 밤새 시청하고 한국 화장품만 고집하며 심지어 한국식 교육법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1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하는데 단순히 의료 목적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다양한 문화 체험, 세계 최고 수준의 쇼핑과 음식을 즐기기 위한 여행으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최근 방문에서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과 서울의 화려한 야경, 부산의 활기찬 시장과 경주의 고풍스러운 역사 유적까지 돌아보며 한국이 의료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실감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사우디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확하고 편리했으며 길거리의 청결함과 안전함, 그리고 밤늦게까지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머무르는 동안 우연히 만난 한국인 청년은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간을 할애해 서울의 숨겨진 명소들을 안내해 주었는데 이러한 친절함과 환대는 사우디에서도 보기 드문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질서,
그리고 국민들의 근면함과 예의 바름에 큰 감명을 받았고 이러한 가치들이 제 인생의 새로운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식 생활 방식을 사우디에서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한국식 건강식단을 따르며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생활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감사와 성실을 강조하는 문구들을 걸어두었고 직원들에게도 한국 기업의 효율적인 업무 방식과 팀워크 정신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저에게 알려준 건강관리법을 실천한 덕분에 치료 후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간 수치가 완벽하게 정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체중은 15kg 감량에 성공했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30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한국 의학은 단순히 제간 종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건강하고 활기찬 방향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으며 이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의료 시스템과의 만남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 경험이 제 인생에 가져온 변화와 깨달음은 여전히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을 단순히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또는 K-팝과 한류 드라마의 나라로만 알고 있지만 저는 그들에게 한국이 인류 의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진정한 의료 강국임을 외치고 싶습니다. 한국이 의료 분야에서 이룩한 놀라운 성취는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장인 정신,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의 결과물이며 이는 다른 어떤 나라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경쟁력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느끼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삶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사우디 보건부의 초청으로 한국의 의료 대표단이 리야드를 방문했고 저는 그들의 통역이자 가이드로 활동하며 양국 간의 의료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사우디의 의사들에게 최신 수술 기법을 전수했고 사우디 최대 병원의 한국식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사우디의 수많은 환자들이 한국까지 오지 않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제가 꿈꿔왔던 양국 간 의료 협력의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최근 저는 제 경험을 책으로 출간했는데 한국 의학이 내 인생을 구한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출간 2주 만에 중동 지역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현재 10개 언어로 번역 출판을 준비 중입니다. 책의 인쇄 수익 전액은 중동의 어려운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미 20명의 어린이 환자들이 이 기금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성공적인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한국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되었고 지난 서울 방문에서는 한국의 대통령까지 만나 양국 의료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영광스러운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 의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제가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는데 사우디 사람인 제가 한국 정부로부터 이런 명예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이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작은 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 모든 것이 한국 의학의 탁월함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저는 오늘도 사우디의 많은 환자들에게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들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으며 이것이 제 생명을 구해준 한국에 보답하는 작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나라, 한국은 세계 의학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며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한국의 우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명을 구하고 인생을 바꿔준 한국 의학과 의료진, 그리고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신 모든 한국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